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네, 반갑습니다. 예, 김도혁입니다. 자, 금요일 날 만나고 있는 굿모닝 작전 7부 순서입니다. 오늘이 7부 맞나요? 예. 자, 금요일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11시 반 코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저께 하루 징검다리 건너서 5월달 2일부터 시작하는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오늘 하루 이제 5월 첫날의 분위기 어떠십니까? 뭐 생각보다 아까 잠깐 밀리기도 했었는데 또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한편 다행입니다. 사실 저는 어저께 뭐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이슈나 테마는 아니지만 정치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워낙 복잡한 얘기들이 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. 조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. 오늘 우리 시장, 이거 뭐 거의 아노미 현상 같은 현상들 벌어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, 괜히 기우였어요. 그냥 우리나라는, 역시 현명한 국민들이, 그냥 알아서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누가 뭐 이래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. 자, 이제 자료 보면서 화면 같이 넘어가도록 하죠. 네, 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김동혁의 진시황 5월 2일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. 이 방송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지금 계신 분들 아무리 지금 배고프고 그러셔도 지금 힘내라 이런 의미로 9988 한 번씩 한번 눌러주실까요? 자, 99세까지 팔팔하게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동감하시는 분들 9988 한번 쭉 한번 눌러주시죠. 자, 9988 누르면서 시작해보는 굿모닝 작전 금요일 순서. 근데 오늘 지나면 무려 4일 연휴 아닙니까? 토요일 날, 일요일, 또 월요일, 화요일까지 긴 연휴가 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편찮아요. 제가 바로 그저께 코너 할 때 이거 시장 차라리 24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었더니 의견들이 막 반반으로 갈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현상들이 막 나왔을 때 이거 즉각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막상 또 시장은 열리지 않고요. 뭐 만약 뭐 내일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수요일 날 아침 돼야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처럼 왜 맨날 24시간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일단 여러분들도 좀 쉬셔야 되니까요. 이번 연휴 이용해 가지고 또 푹 쉬시고 충전 잘 하시고 또 봄 햇살 좀 따뜻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잠깐 얘기 드리다가 제가 어저께 뭔 짓을 했는지 하는 것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진짜 먹방 투어 하러 다니느라고 엄청나게 아침부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독이 조금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익 플러스에서는 좀 가볍게 사실은 뭐 이런 아침 코너 같은 데서 뭐 정치 얘기 이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. 저희 그 공중파 쪽의 내용들 아무리 뭐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뭐 정치 얘기 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고 오늘 사실 시장의 화두는 뭐 누가 봐도 정치 얘기들이 많이 차지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굳이 화두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코너를 자주 갖지 못하거든요. 뭐 언급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 번 또 이 시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시장에 흘러가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따가 후반부나 이런 때 언급은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담백한 의미로 소개를 드리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디 종목에 대한 질문도 좀 그렇지만 오늘 좀 같이 합심해서
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은 정치 얘기 가지고 자기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지금 그냥 어지럽다 이거 정도, 그냥 카오스라고 하죠. 뭐 이런 정도 이제 혼돈의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,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 대부분 얘기들이 매듭을 짓는 건 그거거든요. 야, 이 변동성 이거 감내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제가 지난주도 아니죠. 엊그저께도 그 말씀드리면서 뭐 인물주 중심으로 오버나잇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거 이상의 얘기를 더 전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로 채팅창을 도배하시는 일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로는 국민연금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뭐 어제부터 쉬는 분들도 있어서 뭐 6일짜리 연휴다 이런 분들도 있고, 일본은 29일부터 이미 골드니크라고 6일까지 쉬는 일정이 있고, 중국도 어제부터 5일까지가 노동절 연휴라 공교롭게도 보면 일본, 뭐 우리나라, 일본, 중국이 다 요 5월 초가 노는 기간이에요. 어떻게 보면 희한하죠. 여행들 많이들 가실 것 같고, 호캉스도 많이 가실 것 같고. 자, 국민연금에서 많이 산 종목, 최근에 증권주들 알게 모르게 장난 아니죠. 증권주가 52주 신고가 나는 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, 뭐 대체거래소 거래도 늘고 해외 거래도 늘고 뭐 관세 영향도 없고 뭐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뽑히다 보니까 증권주가 의외로 지금 알게 모르게 알토란 같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 판단들고요. 뭐 석유화학을 지금 좋게 보는 분은 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금호석유화학은 그나마 또 분기 실적이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국민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이렇게 좀 판단이 됐고, 뭐 화장품들 여러 개 종목들이 연기금 들어오죠. 특히 한국콜마는 쭉 보시면은 한번 예를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많이 들어와요. 사자가 꽤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, 한국콜마는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네요. 이거는 어쨌든 꾸준하게 들어온 건 맞는데 요때, 그러니까 2월달, 3월달 요때 많이 들어왔네요. 요때 보면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샀던 구간들이 있거든요. 뭐 연기금이 대부분 뭐 다른 기금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기금이 들어오면 어쨌든 뭐 가격대가 그렇게 막 허망하게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는 특성들이 있죠. 관련해서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기금, 특히 국민연금에서 꾸준하게 사는 종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그럴 때 이게 사실 뭐 이게 매일 어디 공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지나갈 때 아니면 뭐 월별 요 정도로 지분율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애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연휴,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 5, 6일씩 연휴가 열리는 이 동북아시아 쪽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6월 달도 연휴 있죠. 현충일 끼고 연휴 또 있고, 추석 때는 뭐 지난 1월 달보다도 뭐 버금간다 할 정도의 긴 연휴가 또 예정돼 있고요. 하여튼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뭐 진짜 사실 여유만 있으면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 것 같은데 여유들이 없습니다. 시간은 막 우리한테 강제로 부여가 되는데 그 뒤로 9988 이후에 우리 바람개비님 다음에 다시 침묵 모드로 가셨는데 제가
뭐 정치 종교적인 그런 좀 자극적인 소재 얘기들을 반복해서 올려주시지 말기를 당부드린 것뿐이고요. 사실 또 종목 문의 말고는 특별히 할 거 없다 뭐 이러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흐름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으시면 예, 마음 좋게 너그럽게 예,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. 뭐 어떤 분한테는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제가 특별히 언급드리지 않아도 뭐 그걸 보고 막 혹해가지고 사가지고 또 망했어요. 뭐 이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. 다 각자 책임이시기 때문에 뭐 올려주신 거 다만 한두 줄이라도 참고할 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 예, 뭐든 예, 종목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. 예, 종목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할 일이 없으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런 줄 몰랐는데요. 네, 머리 좀 이렇게 깎고 나서 보니까 이거 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예, 아주 못생기진 않았다는 생각이 예, 드는데요. 예. 예, 자화자찬이 좀 심하죠. 제가 왜 그걸 어제 느꼈냐면은 어제 저희 딸내미가 예, 그 야구장을 갔어요. 야구장을 가가지고 예, 그 응원하면서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. 예, 야구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 애가 뭐 아주 이렇게 미인상은 아니더라도 예, 그래도 좀 정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, 한번 얼굴 보여드릴까요? 예. 얘 또 얼굴 공개됐다고 알면은 혼나는데 예. 오늘 금요일이고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예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얼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저랑 다르게 좀 얼굴이 작거든요. 예. 요거 예. 요 사진인데 저는 하여튼 예,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예. 할 거예요. 예. 이미 했는데 뭘 하지 말래. 예. 자, 자칭 예, 야구 여신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애인데요. 예. 저랑 많이 비슷하죠? 예. 저랑 닮았다니까요. 예.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야, 아빠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고 다녀요. 네. 네. 애가 참 예, 맑고 착해요. 네. 예. 이 사진 찍어준 게 남자친구라서 아마, 예, 소개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게 어제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3대3으로 비기고 끝나갖고, 예, 실망이 역력하게 왔어요. 밤늦게. 예. 자,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, 왜 드리느냐. 나름대로 훈남이다, 제가. 예. 예, 금요일날 시장도 지금 막, 예, 만만치 않은데 혼자 햇소리하고 앉았습니다, 지금. 예. 연휴 앞둔 5월의 첫 거래일이라, 예,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예. 네, 맞습니다. 저희 애가 이뻐요. 네. 자, 하여튼 제가, 예, 여러분들한테, 예, 이런 또 호사로움을 예, 안겨드리면서 자, 오늘, 예, 제가 사실 이거 롯데관광개발은 한 두세 달 전부터 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. 예, 실적 진짜 좋다. 그리고 카지노 드라백도 늘어나고 있고, 또 엊그저께 나온 뉴스 보면은 400명을 신규 채용을 바로 한다 그래서, 이거 되게 큰 규모로 신규 채용을 하는 거 보니까, 이거 뭐 바쁜가 보다, 회사가. 예, 이런 생각 했는데요. 자, 뭐, 아니나 달라요. 제가 보기에는 요새 가장 뭐, 견조하게 오른 종목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은 롯데관광개발을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. 예. 물론 뭐 폭우로야 치면은 무슨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거에 비견될 바는 아니겠지만 진짜 안정적으로 예, 되게 깔끔하게 오른 대표적인 종목. 제가 요즘 표루다가 늘 말씀드릴 때 실적으로 두 종목 딱 얘기 드리잖아요. 예, 글로벌 텍스프리랑 예, 롯데관광개발 두 종목. 예, 제가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 표 맨날 보여드리지 않습니까? 이거? 예, 이거 맨날 보여드릴 때
실적으로 뭐 물론 뭐 실적 엄청나게 나온 기업들 많죠. 근데 이 두 종목 소개해드린 게 지금 벌써 몇 주째예요. 이게 요 칸은 고정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. 이 두 종목. 근데 오늘 둘 다 신고가잖아요. 지금 시장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도 오늘 장중 신고가고 롯데관광개발도 계속 신고가 패턴 계속 나오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주의 깊게 보셨어도 아니 왜 실적주에 하이닉스, 삼성전자 실적 되게 잘 나왔고 뭐 삼바도 잘 나왔고 잘 나온 기업 많은데 왜 요따구로 쬐꼬만 기업들을 많이 넣어가지고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싶으셨을 텐데 사실 얘네만큼 지금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뭐 안전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올라가는 이쁜 모양이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. 근데 물론 뭐 한알령 소재 탔고 이런 이슈들 탔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앞으로 연휴도 계속 되고 하니까요.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, 오늘 시장 뭐 참고가 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잘 오르다가 이게 지금 글씨가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실은 막판에 한 2-30분 앞두고서 나름대로 낙폭이 좀 쫙 생겼어요.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한 200포인트 이상 막판에 밀렸거든요. 장중에 뭐 한 400도 오르고 막 이랬다가 지금 83 오르고 끝났는데 막판에 밀렸어요. 그래서 이거 오늘 뭐 얘네도 뭐 오늘이 이제 뭐 주말장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좀 크게 좀 지수상으로 뻗어나가기는 힘든 장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오늘 뭐 이슈가 됐던 거 AI 오늘 미국장에서 오른 두 개 종목이 이제 주목을 크게 받았어요.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. 늘 요새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들. 그래서 장중에 한 7%, 4% 이런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. 얘네 실적이 그냥 좋아졌습니다의 의미보다도 AI에 대한 뭐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뭐 매출이나 손익단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뭐 관세 이슈에서도 비껴나갔다 이런 얘기들. 뭐 오늘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실적이 안 나와서 아까 시간을 보니까 꽤 빠지고 막 이러던데 AI에 또 의심론이 있다가 다시 또 회복론 아니면 강세론 이런 것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실적 발표였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뭐 아무래도 대선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초래하고 있거든요. 아까는 뭐 다들 시세를 열심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한 반하한가 정도 종목들이 수두룩했었는데 지금 한 11시 넘어가면서 일부 종목들이 심지어 뭐 플러스 상당히 나기까지 뭐 위아래 등락 보면 30% 40%까지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정도로 위아래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제일 주안점이 되는 뭐 대사라고 할까요? 내용들은 결국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또 보수 진영에서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랑곳 없이 후보 교체 없다 이렇게 그냥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흔들릴 때 보면 왜 그쪽 진영은 또 진영대로 이렇게 뭉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어차피 그리고 뭐 냉정하게 법리를 다 따져보면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또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이게 공교롭게 뭐 물리적으로 봐서는 이제 대선 전에 힘들다 이러니까 지금 다툼은 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 그걸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당선 그러니까 되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낸 다음에 그 결과대로 또 뭐 어떤
또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다툼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.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한 후보 최종 등록일이 한 8, 9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조류라고 하면은 뭐 연휴 새 다른 어떤 파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 거기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제부로 사임하고 오늘 그러니까 2일부로 해서 뭐 자연인이 됐죠. 예, 그러면서 또 대선 출마 아까 10시에 선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시장은 네, 아까 뭐 형지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는 뭐 아침에는 진짜 세게 밀렸다가 심지어 뭐 플러스 한 20까지 나오고 또 뭐 이런 변동성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해서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뭐 물론 뭐 마이너스 막 20에 샀다가 와 이게 웬일이야 플러스 10 됐어 뭐 팔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재미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. 예, 그런 거 뭐 성향에 아주 통달을 했거나 이런 거 변동성을 기다려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너무 신나는 장세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어질어질하다고요. 예, 이 변동성을 내가 감내하고 갖고 있다 아니면 지금이 저점인가 이래서 산다든지 뭐 이게 고점인가 이래서 판다든지 이거 너무 판단이 어려운.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한마디 말 어떤 뭐 재판의 결과 이걸로 인해서 그냥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뿐 관련된 기업들의 뭐 가치가 변하는 거 사실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 그냥 막 변하는 거죠. 뭐 가치는 그대로 그냥 플랫하게 가는데 가격만 막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잣대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. 그래서 고민되시거나 어려우면 그냥 제끼시면 돼요. 안 보시면 그만입니다. 그리고 들어가서 뭐 진짜 1을 탐하고 들어가셨다가 10을 잃고 나올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극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아니에요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지금 지난번 왜 국민의힘 4명에서 2명으로 줄 때의 상황 같은 거잖아요. 2명이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일쯤 이제 1명으로 줄어드는데 2명 되고 나서 그 관련해서 살아남은 2명의 관련주들이 한 20, 30분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로 확 내려 박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. 인물주는 뭐 거의 이제 세론에 가까운 진짜 제가 아이스크림 비유를 자주 드리지만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녹아 있는 상태에 가깝다. 예.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변동성에 너무 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그거 말고도 할 때 많잖아요. 제가 그 지난주 8.15인가요? 예. 나가서 아니 정치주가 변동성이 많은데 그거 말고 뭘 해야 돼요? 이렇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비만주 하면 되죠. 비만주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름한처럼 비만주죠. 그러고서 왔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비만주가 예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. 예. 인벤만 보면은 비만 말고 뭐 딴 걸 뭘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데 뭐 솔직히 지금 정태주 쪽 말고 올라가는 거 잡으라 그러면은 뭐 인벤티지 랩하고요. SM 오늘 신고가거든요. 예. 뭐 이런 거. 또 뭐 코스맥스까지는 아니고 한국콜마도 뭐 신고가 바로 직전인데 지금 보면은 뭐 중국향 쪽에 좀 가까운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가 또 한 번 떠오르는데 제가 한 2-3달 전부터 이 표를 근간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중국 이란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중국을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건 아닐 건데 중국이란 부분을 이렇게 3줄에 걸쳐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갔단 말이 이런 애들과 관련된 지금 뭐 진짜 말 그대로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공약이라든가 뭐 정책과 관련된 대선 이슈 관련주 말고 일부 방산주나 조선주 말고 여기 뭐 조선방산도 있습니다만
진짜 그 외에 가는 거라고 따져보면 거의 다 중국에 뭐 걸쳐놨다. 중국에 진출한다. 또 아니 물론 중국 가서 다 성공했냐 그거 아니죠. 뭐 한알령 전후해가지고서 뭐 쫓기다시피 나온 기업들도 많고 막 그런데도 또 이번에 새롭게 열린다. 특별히 또 엔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뭐 허가를 받았다든지 뭐 초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야 온통 지금 사실 보면은 큰 조류 중에 하나가 완전 중국이거든요. 예, 거기다 지금 뭐 물론 매듭져진 건 아니지만 미중 간의 관세 전쟁도 어때요? 냉정하게 지금 누가 좀 판정승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중국이 안고 지금 뭐 감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크겠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약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트럼프가 뭐 먼저 막 시비 걸고 관세도 엄청 때리고 뭐 이 정도면 니네 그냥 항복하고 또 지난 일기태처럼 깨갱하고 협상 바로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중국이 오히려 막 맞불을 내놓으면서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또 당황을 하고 왜 전화를 안 걸어오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알아서 중국 쪽 관세를 내려주겠다든지 뭐 협상을 안 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우기는데도 또 맨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. 그래서 오늘 아침 버전 보니까 드디어 뭐 중국의 그 관계당국 얘기가 미국에서 뭔가 제안이 와가지고 이제 검토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아까 아침 기사로 나오던데요. 어쨌든 보면 지금 뭐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대지는 않았겠으나 생각보다 좀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물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자아자찬을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하나만 얻게 되면 야 이거 나 때문에 이만큼 얻은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주장할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알고 보면 주변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미국이 이렇게 남는 장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뭐 돌아가는 판세로만 보면 그런 거죠. 더 싸운다기보다는 더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거고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.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저쨌든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한 4, 5주 정도 이내로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거의 현실에 가까운 얘기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. 자 이런 얘기들 전달을 드리고요. 뭐 오늘 방금 대선 이슈 말씀드렸고 뭐 조선 쪽은 어쨌든 뭐 계속 얘기가 나와요. 지금 뭐 미국의 그 의회가 이를테면 공화당, 민주당 안 가리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10년 내 250척 정도의 미군함 뭐 군함이나 아니면 뭐 배가 필요한데 미국 외에서도 동맹을 이용해서 만든 거를 미국 국적배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. 그리고 지난 엊그저께 뭐 트럼프 주니어도 왔다 가면서 조선소 들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군성 장관이 또 따로 와가지고 조선소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 쪽은 사실 뭐 매일매일 올라가고 급등나고 이런 섹터는 아니지만 결국 그리고 이제 뭐 이격도도 꽤 높고 멀티플도 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 걸 알죠. 아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애가 들어오고 또 관련되는 뭐 행정서명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조선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쉬거나 이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. 이런 판단 드리고요.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증권 뭐 전문가가 뽑은 차기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글쎄요 우리나라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뭐 문화 강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뭐 사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실적 좋고 올라가는데 또 유료형 많이 모으는데 뭐 우리나라 컨텐츠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 뭐 나름대로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? 그래서 넷플릭스가 어쨌든 주도주가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의 우리나라 컨텐츠의 어떤 활발한 제작과 또 배포 뭐 이런 거에서 또 이득을 얻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 그리고 추경은 뭐 언제 하냐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의결이
됐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뭐 규모가 어쨌든 초반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뭐 GPU 만장 취득하는데 1조 6천억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뭐 만장이라고 하는 게 뭐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애들이 벌써 뭐 몇십만 장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밖에 안 될 정도긴 한데 하여튼 뭐 출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GPU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방금 한알령 관련해서 뭐 그 스위플러스 때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중국의 CCTV 하면 뭐 대표적인 그 관영 통신이잖아요. 근데 한국 아이돌 초대하는 그 대규모 공연 추진하고 있다. 또 하여튼 5월 달부터 풀린다라는 게 한 2월부터 놀았던 얘기인데 지금 훨씬 더 이제 가시화되고 그러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게 그냥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6개 대도시의 그 순회 공연식으로 중국도 사실 이런 니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맨날 복제해가지고서 몰래 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콘텐츠 제작사한테도 당연히 권리니까 돈을 받고 팔고 그런 거대로 또 뭐 상영이나 아니면 공연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죠. 언제까지 쟤네들은 그냥 훔쳐만 보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잣대대로 그냥 해석을 해갖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자 11월에 그 에이펙이 있어요. 경주에서 시진핑이 올 가능성이 지금 높게 왜냐하면 내년도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 회담이 자연스럽게 이제 차기 에이펙 회담지로서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우리도 이제 7월부터 그 무비자 적용이 되잖아요.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만.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여튼 주고받는 그런 사례들이 점차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. 오늘 또 비롯해서 뭐 아까도 SM 보여드렸지만 뭐 JYP든 뭐 YG든 아니면 뭐 하이브든 아니면 작은 데서는 큐브 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또 컨텐츠 뭐 쌈지엔터, SMG엔터 포함해서 또 애니메이션 또 뭐 영화 제작사 아니면 뭐 드라마 컨텐츠 갖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것도 또 게임 IP 좋은 애들 오늘 그 크랩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크랩톤이 사실은 뭐 다 좋았는데 이번 주 초에는 좀 안 움직였었어요. 그러다 오늘 그것도 마이너스에서 오늘 플러스로 4%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육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며칠 전에 그 젠슨왕하고 여기 대표랑 악수했는지 뭐 어깨 동무했는지 하여튼 그러고서 찍은 사진 보면서 크래프톤이 엔비디아랑 연결이 되네 그 생각 가졌었는데 하여튼 뭐 신작 게임 뭐 엔조인가 인조인가 뭐 그런 게임도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협업 관계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자 지금 광물협정 뭐 서명 이슈는 뭐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좀 이제 좀 철진한 뉴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메 보성 파워텍이 다시 8%까지 올라가네요. 아까 좀 너무 좀 이상한 게 아니 체코원전 7일날 본계약 체결이라고 엊그저께 장 끝나고 뉴스 나와가지고 아까도 제가 수익플러스 아침 코너에 왜냐면 제가 그저께 원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아침에 한 5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. 뭐 보성 파워텍이 막 15% 올라가고 한정기술 올라가고 뭐 BHI 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변해가지고 애들이 다 내려가길래 이게 세론인가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직 서명도 안 했는데도 벌써 제풀에 꺾여가지고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재차 좀 아침에 되게 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상승폭이 조금은 회복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띠는 것 같아요.
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의심이 끝이 없는데 이게 저가 수주 아니냐 또 이런 이제 의심도 있고 당연히 옛날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워낙 저가 수주를 하면서 일은 하고 돈은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사례 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발주된 뭐 미국이라든가 서구 쪽의 원전 규모 대비해서는 사실 되게 싸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요. 이게 뭐 평당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짓는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한 반값밖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. 예. 근데 또 그게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 대비해서는 또 2배 값이야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숙련된 어떤 기술과 이런 걸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과연 진짜 얼마나 싸게 짓는 거지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뭐 충분한 기술적인 가성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최소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면 짓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런 그 숫자들 가지고 최근에 셈법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. 자, 지금 어쨌든 말하다가 좀 샜는데 광물협정 통해 가지고 결국 뭐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어떤 뭐 서명은 안 됐지만 미국 사람들이 와서 뭐 개발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뭐 자연스러운 안보 보장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.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중국 쪽의 히토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히토류가 꽤 괜찮다. 미국 뭐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유한 영토에 좀 그게 많다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마저도 미국한테 저거 개발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서 광물 협정은 어쨌든 뭐 미국한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신나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로 근데 이게 웃긴 게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가능성이 다시 엿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싸우라는 얘기냐 아니면 휴전을 하고 그만 싸우자는 얘기냐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덧 이제 ETF에 세상이 돼버렸는데 자, 어느 분이 이렇게 식으로 좀 또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요. 출처는 못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자, ETF 4월달 수익률 보면 조선이 제일 좋았다. 조선이 지금 28%급이 되고요. 하나그룹즈가 18%, 뭐 방산이 14%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품 9.6%, K-팝 8.7%.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이후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제 태양광 ESS, 원자력, 또 증권, 건설, 은행. 이거 옛날에 이게 70년대, 80년대 트로이카로 불렀던 세 업종이죠, 이거. 이런 애들 위주로 해서 또 은근히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실 건설 그러면 뭐 PF 생각나서 안 쳐다보고 은행이 도대체 뭐 돈은 떼돈으로 버는 거 맞지만 쟤네들이 뭐 성장성이나 뭘로 해서 이렇게 뭐 가치보다 훨씬 싸니까 사야지 뭐 이렇게 인식이 된 적도 사실 별로 없고요. 증권은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줄어다니기만 많이 나와서 뭐 제대로 되겠어 그랬는데 어이구 알고 보니까 최근 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움직인 섹터들이 바로 건설주, 대형주들 몇 개, 그리고 은행주, 또 증권주들이 신고가, 뭐 3개월 내 신고가 아니면 뭐 6개월, 12개월 내 신고가 같은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요. 아이 뭐야. 나는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냥 말 안 하면 다 조용하셔. 다음 주 시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쉬잖아요. 그렇죠. 아까 방금 전해드린 얘기대로만 보면 다음 주에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무슨 뭘 맞추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상을 해본다고 한들 그게 뭐 정답에 가까울 리는 없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얘기가 좀 오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오늘은 뭐 주말장 끼고서 조금
나스닥이 벌써 며칠째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지 몰라도 다음 주에 미중 간의 관세 얘기로 인해서 뭐 관세 인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먹히기만 해도 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,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그런 미국의 저런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뭐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좀 잦아들면 우리도 기회가 될까? 그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예. 우리가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는 쪽으로. 왜냐면 지금은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뭐 미리 갖다가 준 거는 뭐 있지만 지금 새로 갖다가 주기에는 관세가 너무 세니까요. 못 갖다 주고 뭐 계속 방치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반제품이나 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왜 안 섞여 있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수출 데이터 4월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많아도 강론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. 3월달 대비해서. 4월 초까지는 뭐 계속 있었으니까 수량들이 별로 안 줄었을 확률이 높고, 전체 4월로 따져보면 뭐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할 텐데, 진짜로 제가 보기엔 지금 어떤 극적인 타율이 없으면 5월 데이터는 진짜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잘 생각보다. 자, 뭐 그런 얘기들 전해드립니다. 다만 다음 주 한정에서 보면 우리가 쉬는 대신에 그렇게 막 걱정스럽진 않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좀 들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K리포트는 티움바이오라고 있어요. 그 희귀성, 난치성 질환 관련된 특화된 종목인데 어쨌든 흐름이 좋더라고요. 아까 이거 아침 시간에 소개 드렸었는데 와 이거 그러니까 보합 시작해가지고 9%까지 바로 갔다 왔어요. 지금도 아까 한 4, 5% 올라있던데 하여튼 되게 좀 자리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또 위아래 등락이 엄청나게 심한데요. 특별히 아까부터 보니까 뭐 AI라는 말을 할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무난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 아닐까 싶은데 아침에 한 5, 6%대에서 지금 14%대까지 아주 뭐 3시간에 걸쳐가지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. 뭐 형지라든가 이런 거 참 생각 같아서는 플러스 종목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제 방송의 주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붙인 게 뭐 옛날에 그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가 뭐 9회 말 투아웃 뭐 말로 그 시점에서 뭔가를 한번 치고 나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,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와 관련해서 사실 그 굴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이 사람이 될 것 같았다가 안 될 것 같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방해스러운 요건들이 나오고 또 극적인 판결 결과로 탈출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걸로 묶이고 뭐 이런 이제 굉장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저께 판결 가지고서 뭐 누군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랐겠지만 오늘 시세 흐름만 보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뭐 지금 법리 다툼상 여러 가지 뭐 이론과 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도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까 뭐 출발할 때 충격을 받아서 마이너스긴 했지만 뭐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그렇게 막 확 밀리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지다 이제 이런 거니까요. 근데 뭐 앞으로 한 일주일여 남은 최종 후보 등록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또 뭐 생각을 이제 뭐 변함없이 그냥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일주일여 사이에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. 진짜 그냥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한 또 파장과 변동성 같은 것들이 여전한 시장인데,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진짜로 이거 그냥 어질어질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그냥 진짜 이렇게 경주마들 보면 옆에 안 쳐다보게 하려고, 왜냐면 뛰는데 방해가 되니까요.
이렇게 눈 가리잖아요. 옆에 쳐다보지 말라고. 예.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냥 기본 포트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섹터와 종목들에 한정해서 잘 유심히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. 그냥 사실 이게 우리 눈은 지금 제가 봐도 뭐 한 180도 정도를 커버를 하잖아요. 이게 아니고. 요렇게 하면 한 30도, 40도밖에 커버 못 할 텐데 이게 눈의 구조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지금 화면을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지만 얼추 다 보인단 말이에요. 물론 눈알을 좀 굴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집중도 못하고 제가 요즘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. 야, 진짜 이거 얼마 전에도 한번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야, 진짜 이거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는데 이런 생각. 막 이거 좀 이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또 띵동 해가지고 다른 뉴스들 나오면 이것도 그럴싸한데 사실 매매는 100개쯤 뉴스 받으면 하나 정도도 할까 말까 하면서 그 100개, 200개 하루에 보면 수백 개, 수천 개 정도의 뉴스 나오는 걸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죠. 이렇게 다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거 받아들이면 뭐예요? 그냥 그림의 떡 같은 것들만 많지.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거 매매할 만큼 막 혹해가지고 옮겨갈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기존의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주식 비중이 크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근데 뭔가 나오면 엄청나게 또 관심은 가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지만 알고 보면 제 얘기예요. 제 얘기입니다. 저도 이게 얘기 드리면서 표정에는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사실 반성하는 이슈거든요. 아침에 뉴스를 뭔가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많은 거 20, 30개쯤 되는 걸 다 오려가지고서 자료를 만들어서 짠하고 내가 시간을 이렇게 죽여가지고서 이 정도 폭이 되는 내용들을 추려갖고서 갖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그냥 매매 진짜로 할 만한 것들 한두 가지 정도만 추려갖고 오늘 이거 하면 이제 더 이상 오늘은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대책을 해서 12시간까지 막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 안에 시간은 부여됐지 마음은 급하지 원금은 빨리 찾아야겠지 이런 가운데서 더 굉장히 갈피를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되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와 제가 거울 보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제 벗어나야죠, 그죠? 계속 이렇게 쳇바퀴만 돌 수는 없으니까. 그래요. 꼼짝마님의 말씀이 맞네요. 잘 된 건 다 내 탓이고, 안 된 건 다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 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일 수가 있는데, 그 트옹께서는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. 사실 알고 보면. 자, 이런 얘기와 함께,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, 대선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, 오늘 유력 후보 관련해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는데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쨌든 해당 당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 없다. 대선일 전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. 이렇게 이제 셈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,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오늘부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언제 고법원에서 다시 판결 나오고 또 대법원 상고한 다음에 또 대법원 확정 판결 또 나오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출마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되고 나서
재판이라든가 물론 불소추 관련된 이슈가 중단이 되는 거냐 임기 기간 동안에 그게 아닌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되게 있는 것 같고요. 또 거기에 또 한덕수 총리가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2년 내로 하고 나서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하여튼 뭐 이런 이슈들이 이건 그냥 팩트예요. 그냥 제가 여기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또 반응이 관련주들 뭐 수십 개가 나오고 있는 게 그냥 상황이니까 그 수십 개씩 움직이고 있는 섹터를 전혀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개인적인 뭐 사심이나 사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. 예. 솔직히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무념무상입니다. 저도 그냥 뭔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. 우리나라가 왜 이런 사람들만 잔뜩 데리고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울 뿐입니다. 우리나라 진짜 능력 좋고 착하고 그렇게 흠잡을 거 별로 없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나. 저희 와이프한테 내가 한번 나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지지자도 없고 나갈 때 그 돈 내야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나갈 건데 그러길래 이번 주에 로또 안 맞을까 이랬는데 안 맞더라고요 잘. 저도 닌텐도 관련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뭐 닌텐도주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. 한 두어 개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닌텐도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초기 돌풍은 있죠. 가격도 비교적 싸고 성능 좋아진 것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았어요. 다른 나라들이 비싼 거죠. 일본은. 그래서 일본 지금 그 약간 나오는 물량에 대한 예약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재작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 나올 때도요. 400만 원, 500만 원 하는데 그거 비싸고 누가 사 이랬는데 초기에는 의외로 열풍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살 사람 좀 사니까 마치 전기차 캐즘처럼 더 살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팔린다 이래서 깨꼬당한 거죠. 여러분 지난 닌텐도 스위치 1이 한 30만 원대였다가 지금 일본에선 40몇만 원, 해외에서는 60몇만 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돈 있는 몇백만 정도는 30에서 60 됐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. 얼리어답터들 솔직히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왜 없겠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씩 팔릴 거냐에 대한 관점은 좀 더 다른 건데 초창기엔 분명히 생각보다 예약 판매도 좋고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 2, 3천만 개까지는 팔렸어. 근데 그 뒤에 속도감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. 왜냐면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서 못 사요. 킬러 콘텐츠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. 이런 반응하면서 또 안 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의외로 반응은 괜찮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감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. 거기다 이제 어차피 생산 자체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걔네가 과연 상호 관세를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나라도 다 10%니까 예약 판매를 하든 원래 정식 출시는 6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데 걔네들 협상에 따라서는 어쨌든 매겨지는 관세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나중에 가격적으로 좀 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근데 오늘 대형 미디어가 엊그제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. 그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보니까 갑자기 또 태양광 SDN 같은 게 막 날아가네요. 특별히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하게 올라가고요. 그리고
이거는 참 희한하다. 이거 세론인데 이제 뭐 7일 날도 아니고 어떻게 2일 날 한참 전에 벌써 팔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, 예. 어떻게 보면 갈 사람이 없는 게 좀, 예. 전국 휴게소예요. 주차장에. 그거 이미 많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? 예. 웬만한 데 다 있는 것 같던데. 예. 전국 공영 주차장에도, 야, 그런 거 좋을 수 있겠네요. 예. 그렇게 뭐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. 예. 야, 그렇게 다 만든다고? 예. 그 누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지 모르겠지만, 예. 아, 공영 주차장이에요? 예. 뭐, 아닙니다. 뭐, 그럴 수 있죠. 예. 아니, 근데 휴게소도 안 된 데도 있어요. 제가 주요 휴게소 몇 군데는 분명히 왜 이렇게 지붕 같은데 꽤 해놨거든요. 그 차 세우는데 위쪽에다가. 근데, 물론 뭐 전국에 다 돼 있지는 않을 거고. 뭐, 공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데는 또, 뭐, 웬만하면 더 달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. 오늘 또 SK텔레콤 관련해서 뭐, 예, 신규 가입자 받지 말아라, 유심 확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뭐 이런 이제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SK텔레콤에서 깨갱했죠. 우리 안 받겠다. 이거 안 받게 되면 유심 교체 업무라든가 뭐 2심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최소한 꽤 한 달은 5월 달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하루에 지금 번호 이동만 한 3, 4만 명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신규는 하루에 몇 명씩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T랑 LG U+로 어쨌든 반강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신규는 네. 뭐 참을 수는 있겠죠 물론. 근데 지금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뭐 SK텔레콤이 그냥 절대 갑이고 제일 품질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식들이 급속도로 초기화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SK 텔레콤이 약한 대신에 KT가 지금 신고가가 났죠. 예. 그리고 또 유심 서비스, 저도 한 4월 전에 유심 서비스 했습니다만, 아니, 그냥 강제 비슷하게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해줬으면 되잖아. 그걸 굳이 개인들한테 다 하라 그러더니 오늘인가부터는 그냥 신청 안 해도 다 해준대요. 그냥 알아서. 아니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냥 원래 다 해주지.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족을 붙여가지고 안 해주더니 지금은 신청 안 해도 그냥 다 신청을 넣어준다고, 아니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LG 헬로비전하고 아이즈비전이 그 리스트 보면은 유심 그 보호 서비스 이런 거 관련주라고 딱 두 종목이 리스트에 있었는데 걔네 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유비벨럭스 막 20%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엑스큐어는 막 플러스 나다가 또 갑자기 마이너스로 내려 찍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냥 매출만 보면은 이게 그냥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면 엑스큐어가 SK텔레콤의 뭐 주 공급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놨는데 그러기에는 매출이 너무 없어요 회사가. 근데 유비벨럭스는 뭐 연매출이 5, 6천원씩 나오는데 쟤네들은 1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저게 주 공급자라고 이런 거에 약간 좀 의아함이 든다 이거죠. 예, 유비벨럭스가 훨씬 좀 강한 흐름을 더 띠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거 마지막 페이지네. 자 그리고 네 이게 연휴 사이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팔고 넘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봐서는 저 중국 상무부 발로해서 미국에서 협상 의지가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사이에 막 으르렁대고 막 개판 비슷하게 치고 뭐 싸우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이 이슈가 제일 글로벌적으로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저렇다면 일단 글로벌 단에서는 크게 해로운 얘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. 다만 이제 FOMC가 있어요. FOMC가 6일, 7일 날 있고, 아니죠. 5일, 6일 날 있고, 7일 날 아침에 우리 이제 개장할 때 그 결과값이 새벽녘에 나오는데, 뭐 분명히 이번에도 동결로 갈 거고,
예, 분명히 또 트럼프는 한번 승질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의례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6월 달 금리 인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지금 잘 안 오르는 종목도 속상하실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시장도 시원하게 안 가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씀 뭐 드립니다. 오늘 사실 빗대어서 얘기 드릴 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과정에서 지금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많은 굴곡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종목도 또 시장에 대한 판단과 흐름도 또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역경과 이벤트도 완결이 될 때까지는 뭐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거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왜 안 오르지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 제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왜 없겠어요. 있죠.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첫 생각이 만약 바뀐 게 아니고 뭐 개별적으로 또 악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갑자기 돌출됐거나 새롭게 형성된 게 아니라고 하면 원래 생각 처음에 가지셨던 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평가, 분석의 결론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뭐 그지같이 일주일, 2주일 계속 빠지던 게 한 큐에 20% 넘게 오르면서 환골탈태 되는 게 또 증권시장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4월달 내내 좀 힘드셨던 이런 종목들도 찬찬히 연휴 사이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원래 살 때 가졌던 마인드랑 이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체크해 보시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아무래도 수요일 날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쉬니까요. 수요일 날 11시 반쯤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의미 있게 잘 쉬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시면서 잘 보내시면서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듭 짓겠습니다. 오늘 굿모닝 작전 5월 2일 첫날 순서는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고요. 뭐 막판에 보니까 또 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좀 올라오고 이러나 보죠. 인벤티지 랩은 참 좋고요. 그리고 태양광 조금 올라오고 그런 것들 위주네요. 자,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맛 좀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